우리 앞에서 이제 직선과 이제 직선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 배웠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 대표적으로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느냐? 뭐 일치하는 거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란한 거 있다 그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는데 특히나 수직으로 만나는 거 있다. 이런 거 앞에서 봤어요. 어쨌든 위치 관계는 그림 그려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직선 하나 주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그려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데 세 가지밖에 없죠. 안 만나는 거, 아니면은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어렵지 않게 세 가지밖에 없고요. 뭐 딱히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어적인 것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특히나 요 직선을 갖다가 우리는 접선이라고 해요. 모르는 건 없을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그 만나는 한 점을 갖다가 접점이라고 하죠. 알아두시고, 원에서 접점이 나오면 미소주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신났어? 뭐가 웃긴가? 왜? 같이 재밌자고. 왜? 뭐가 재밌는데? 아니 어제 일이 생각나가지고. 어제 일 생각나고? 아, 개인적인 일? 네. 자, 접점이 나오면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은 보조선, 요 선은 접선과 수직이다. 요거 보조선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건 용어니까 알아두셔야죠. 그 원에서 원이 이렇게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요 직선, 이런 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아둬야죠, 이름을. 그죠? 뭐예요? 뭐예요? 현은 참고로 이게 현이야. 이게 현. 현의 연장. 무식의 극 진짜. 아시는 분? 할선. 그렇죠, 할선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나이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이름은 알아두셔야지. 그냥 할선. 할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기는 솔직히 뭐 해줄 얘기가 별로 없고, 위치 관계는 이래요.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조건이 있잖아. 기울기랑 절편 가지고 주로 따졌었는데, 그럼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뭘로 따질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대표적으로 대수적인 관점에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있죠. 판별식.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 xy에 대한 2차인데 그거랑 직선 1차랑 연립을 해가지고 그 2차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고, 접한다는 거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거고, 안 만난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가볍게 들으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했었던 교점. 교점은 결국에 뭐랑 연관이 있다? 교점은 뭐랑 연관이 있어요? 방정식에. 방정식의 실근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방정식의 실근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교점이 두 개다? 실근이 두 개다. 교점이 하나다. 실근이 하나, 중근이다. 교점이 없다. 허근이다. 판별식으로 따지는 거 별거 없습니다. 잘 이걸로 안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판별식은 우리가 이제 중3 때부터 많이 돌렸던 거고, 여기서는 요 대수적인 풀이보다는 이제 기하학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뭘 이용하냐? 앞에서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들 사이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 스몰 d하고 그 다음에 그 원에 주어진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비교해 보시면은 위치 관계를 딸 수가 있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보다시피 d가 더 작아야 되고, 접할 때는 d랑 r이랑 똑같아야 되고, 안 만날 때는 d가 더 커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뭐 굳이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매우 많이 쓰이는 건 앞으로, 그래서 뭐 이제 이후에 2학년 3학년 가서도 원이 있는데 직선하고 접했어. 그럼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약간 기계적으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이거를 제일 많이 쓰긴 하죠.
우리가 이 세놈 직선 중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한 데는 접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관계를 따지시는 방법은 기다려요. 공부의 끝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자, 요거 스몰 d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판별식이 0이냐, 양이냐, 0이냐, 음이냐 요거 판단하시는 거고 거리 관계는 스몰 d 하고 반지름하고 누가 더 크냐, 같냐, 작냐 보시는 거고 주로 이제 조금 중위권 친구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많이 물어보는 거는 걔네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게 요거거든요. 이제 D가 뭐냐, 이 스몰 D가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걔네들한테는 스몰 D가 뭐예요? 저렇게 말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렇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건 다 이제 당연히 익힐 수가 있겠고. 끝까지 질문 있습니까? 쉽고 어렵고는 없습니다. 다 쉽습니다. 어차피 쉽고 어렵고는 객관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나 대부분 이걸로 많이 푸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나마 얘는 아시다시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되니까 연립하고 대입한 다음에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 또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거리 관계는 어차피 반지름이야 뭐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 관계식에서 표준형에서 이 d는 루트 절대값 들어가면 되니까 얘가 조금은 더 간소화되니까 뭐 이걸 주로 하는 것 뿐인데 누가 더 쉽고 어려울 건 없어요. 왜? 둘 다 쉬워요. 둘 다 쉬우니까 쉽고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는 궁금하다? 궁금하게 그죠? 없죠? 자 오히려 요쯤에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그 예전에 뭐 몇 번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1학기 때도 한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그 할선 정리라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이 중3 때 옛날에는 배웠었던 거고 이름은 그냥 우리가 이걸 역시나 교과 외 이름인데 딱히 부를 이름이 없어. 있기는. 자, 옛날 교과 이름으로는 참고로 이제 원과 비례라고 했어요. 원과 비례. 학원 다니신 분들이나 과외 같은 거 이제 누구한테 배우신 분들은 중3과 할 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원과 비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림에 대한 정리인데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치 이제 중선 정리 알아두면 좋은 것처럼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가 있냐? 원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때 여기에다가 우선은 첫 번째 시작은 원 안에 그은 두 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하는 두 현이 있을 때 이 현의 길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건데 우선 뭐 결론부터 써보면은 이런 거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은 관계식은 이거 우리 배웠지 1학기 때. 이 소리 배웠지? 네. 뭐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막 배웠다는 사실을 알면 안 돼. 배운 걸 익혀야지. 배웠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뭐라고? AB는 CD. A, B는 참고로 CD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요게 돼요. 자, 왜 되느냐는 거는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왜 되느냐는 건 아시다시피 이게 뭐가 있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아주면은 뭐가 보여? 네, 선생님이 주로 많이 하는 말로 닮음을 찾을 때 뭘 찾으라 그래요? 네? 닮음을 찾을 때 뭘 삼각형의 닮음을 찾을 때 뭘 찾으라 그래? 내가 많이 하는 말로 이건 안 했냐? 나비를 찾으라고 하죠? 비웃네. 안 할래. 자, 나비를 찾으라고 하죠. 나비를. 우리들은 다 잘 찾는데 이거 뭐 여러 1학년이라 그래요. 이상한 애들은 잘 찾습니다. 나비. 간혹 이제 까먹은 애들이 나방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나방. 먹고 싶게 나왔습니다. 짜증나가지고 진짜. 모르는 까먹었다길래 초성 힌트 달라 그래서 초성 써줬더니 여기까지 써줬더니 응? 아무튼 나비를 찾으라고 합니다. 닮음인데 참고로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각 개념에서 요기요기 같죠? 아시다시피 요기요기가 같죠? 닮음이에요. 그래서 비례식 세워가지고 계산하시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안 배워도 쓸 수 있는 정리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쓸 수 있는 정리이긴 해요. 그래서 교과에는 없지만
실제 수능에도 나온 적은 있어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수능 대비하는 고3 애들도 예. 팔선 정리는 알아두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1학년 때부터 걔는 다 배우긴 했고. 자, 두 번째는 요 이제 현이었던 상황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할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점을 갖다가 이게 잘 납득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을 갖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잡아 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립하는 내용은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가 되고 뭐 나중에 또 해주겠죠. 뭐 설마 한번 하고 말겠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기 찍 긋고 이렇게 찍 거주시면은 뭐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증명 과정에서 증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원주각 같다 알아두셔야 되거든. 요 그림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중3 때 배웠던 거 중에서 여기 각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여기하고 같고요. 왜?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그럼 얘가 평각이니까 건너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접 사각형의 외곽은 안쪽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와 같다. 내접 사각형의 외곽은 내대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와요. 저까지. 자,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제 저 선을 요 점을 갖다 슬슬 움직여서 할선 중에 하나를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수직선이요? 정말 접선이요. 아우 자 정말 접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살살 움직여봐. 움직이다 보면 얘가 접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의 정리고 그럼 저기서 그대로 확장하시면 되죠. 여기가 똑같이 A 여기가 B라고 하시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C 밖에 없어요. 뭐가 되겠어요? A 곱하기 B는 AB는 CC 아니야 CC 그죠? C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접선일 때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뭐 증명상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중심이 이 정도쯤에 있을 거고 여기 지금 접점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접점 수직관계 있는 거고 요렇게 네, 잡힌 상황하고 보조선이 요렇게 잡힌 상황하고인데 마찬가지로 중3 때 뭐 용어는 또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요 접선과 요 접선 그려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요 각하고 뭐랑 같아요? 요 원주각하고 같죠. 손 잘 따라왔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이 있는 원주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닮음에 의해서 비례식 세워가지고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거고 뭐 아무튼 나중에도 또 필요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서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누구는 계속 들을 텐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누구는 한 번 들은 거 계속 반복해서 그냥 알았던 거 점검하는 정도로 갈 수도 있고 알아둡시다. 예전에 내신 문제 중에 요 이제 할선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걸. 그때는 뭐 이제 아마 배웠겠죠. 원과 비례라는 걸. 뭐 다 알아둡시다. 다음번에 되면 화이팅 하시고요. 됐죠? 넘어가요. 여기는 쭉쭉쭉 넘어가. 쭉쭉. 자, 아까 이제 현이 뭔지 배웠어요. 현이 뭔지 배웠는데 그 이제 현의 길이에 대한 겁니다.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선생님은 이제 주로 그림 그리라고 하고 현의 길이는 직각삼각형 그려서 구하라고 합니다. 한번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그래서 현이라는 거는 뭐냐? 원이 있을 때
뭐 할선이든 직선이 뚫고 지나가면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현이에요. 그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배경 지식은 원에서 현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원의 중심에서 현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싹 내리면은 그 현을 갖다가 2등분합니다. 합동이죠. 그죠? RHS 이런 거 있잖아요. 합동으로 2등분한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현의 길이를 구하려는 건 그래서 얘를 구하려는 건데, 얘를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요 정도. 원에서 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시고, 크긴 알아서 자 그리시고, 여기가 뭐냐면은 원의 중심, 여기가 원의 반지름, 여기가 현의 절반. 여기 잡히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되냐? 여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께 하는 약속으로 D라는 거는 그 직선 또는 현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공식 써야 되겠죠? 루트 절대값.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이 피타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은 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구조의 그림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현의 길이는 뭐 저런 쓰잘데기 없는 수식을 외우시는 것보다 그림을 자꾸 많이 그려버릇해라. 학습 방법으로 여러분이 조금 바람직한 방법을 계속 제안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뭐 따라오니 안 오냐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죠. 어쨌든 나는 그림 그려서 그래요. 넘어가요. 여기 이제 바이블 플러스에 있는 거는 두 원의 위치 관계라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 중1 때 안 했죠? 사라졌죠 이제? 배웠나요? 중1 때? 모르죠, 오래돼서. 자, 아무튼 안 배웠을 텐데,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는데 가벼운 와중에 그래도 이름은 알아둡시다. 뭐 이렇게 접한다고 해요. 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외접, 내접이라고 해요. 외접, 내접이라고 하고, 특징이 뭐냐면은 뭐 당연한 게, 외접이면은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이은 그 선분의 거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심거리라는 명칭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거리는 각각의 원의 반지름의 합과 당연히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외접하면. 그럼 내접할 때는 어떠냐? 안에서 접할 때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하나 반지름에서 다른 반지름 차 내시면 돼요. 차. 큰 거 작은 거 빼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풀이 하실 때 보조선적인 개념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접한다가 나오면은 중심하고 접점이면 접선과 수직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여기 지금 원과 원이 접하고 원과 원이 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점하고 접하는 접점하고 중심을 이은 선, 요게 이제 중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심선.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접점은 항상 그 중심선 위에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일직선상에 대칭성 합동에 의해서. 밑에 있는 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접하잖아요. 접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 한직선상에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그림이 비슷한 게 또 어디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뭐 이제 4분원이 있습니다. 부채꼴이죠. 여기다 이제 원을 갖다가 이렇게 내접을 시켰어요. 접했어요. 접이에요. 그러면은 이 큰 원래 원이죠. 원의 일부분이죠. 이 자식의 중심하고 요 놈의 중심하고 여기 접점 이으면 일직선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오히려 뭐 이런 거는 그냥 내접 외접 그림만 있고요. 가볍게 보셔도 되겠고. 여기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뒤에서 물어본 것도 있고 해서 한 번만 해보겠는데, 위치관계 판단하라는 겁니다. 얘와 얘의 위치관계인데, 대수적으로 푸실 것 같으면 연립이에요. 자, x의 제곱에다가 y 자리에다가 2x 더하기 k를 대입을 해요. 제곱은 5예요. 단순 계산이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요거 이제 4x 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거랑 5x 제곱이고, 전개하시게 되면은 2는 4kx고 k의 제곱이고 빼기 5는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요놈의 판별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짝수계수니까 4분의 D 하시면 되겠고, 예, 다른 방법은 이제 이놈의 원의 중심 0,0입니다. 반지름은 루트 5고요. 파악을 해놓고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그게 반지름하고 대소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돌리려면은 직선이 일반형이 돼야 되니까 일반형 구조로 바꿔주시고 2x-y 플러스 k는 0에서 0,0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d는 루트, 이제 오늘 많이 지나갔으니까 바로바로 해서 5 대입하시면 절대값 k 요거예요. 그랬을 때 얘하고 이제 루트 5 반지름하고의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고 하면은 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간혹 가다가 이거를 갖다 단순한계 해가지고 헷갈려는 애들이 중위권에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고, 왜? 헷갈리면 여러분들이야 그림 그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림, 그죠? 아니, 두 점에서 만나면 중심거리고 D하고 반지름하고 당연히 누가 더 커? 당연히 반지름이 더 커, 그죠? 헷갈리면 확인을 하시면 되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찍는 거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좀 공부가 많이 안 된 거죠. 단순 계산 좀 넘어갑니다. 넘어가.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요. 만나는 두 점을 갖다가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여라.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뭘 하려는 거야? A, B의 길이를 구해라. 현의 길이 구하려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 직각삼각형을 찍 그려보시면 여기가 원의 중심 1,-1이고요. 여기가 원의 반지름 3이고요. 여기가 내가 구하고 싶은 현의 길이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 D가 되겠고요. 그럼 거리 D만 구하시게 되면은 D는 루트 절대값인데 이쁘게 줬죠. 이것도 이제 바로 합시다. 5죠. 절대값 1,-1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 천천히 계산하세요. 3마일에서 10입니다. 2네요. 그럼 얘가 2니까 이 2분의 L이라는 거는 루트 3, 4분 9, 2는 4, 5예요. 그럼 L은 2루트 5 나오겠죠. 그죠? 과도한 암산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에? 과도한 암산. 암산도 암산이지만 뭔가를 명확하게 안 쓰고 머리로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뭘 봐. 자, 쌤이 먼저 겁나 많잖아요. 아니 그럼 선생님 수업하는데 학생 쳐다보지 뭘 쳐다봐요. 자, 응? 자, 학생 이렇게 이런 거 많아요. 정확하게 딱 써서 정확하게 합시다. 알겠죠? 자, 현의 길입니다. 됐고요. 자, 10-4번은 원이 있는데 직선이 두 점을,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러니까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점이 있어. 지금 원도 고정돼 있고 직선도 고정돼 있으니까 만나는 점도 이미 고정이 된 거야.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데, 두 점 지나는 원이야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넓이가 제일 작은 애는 누구냐 이거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뭐 대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실 게 아니고 바로바로 어떤 원인지 특징을 찾아야 되겠죠. 뭐예요? 그렇죠. 제가 지름이 되면 되죠. 넘어가서 11번에 자, C1, C2원 두 개가 있어요. 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어쨌든 저쨌든 현안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가시면 된다 이거죠. 현의 길이 구하는 직각삼각형으로. 대신 세팅만 좀 달라요. 아까는 원 주고 직선 주고 현의 길이 구해라 이거였고, 지금은 원 주고 요 현의 길이 구해라 요겁니다. 요 정도 다른 차이점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중심하고 반지름 같은 걸 아셔야 되니까 각각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따주면 되겠습니다. 표준형이죠. 이거는 자기가 갑시다. 중심 뭐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죠? 반지름은 넘어가면 7, 8, 9니까 3이에요. 이건 어차피 단순계산이니까 니네 하시라고 천천히. 자, 얘 중심의 좌표 2,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은 몰라요. 아무튼 그죠? 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뭐냐면 직각삼각형 그리려면
배웠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중심 쓰고 반지름 쓰고 현 절반 쓰고 거리 쓰래매. 그러면 원이 두 개 있을 때는 누구 갖다 쓰냐? 자기가 하고 싶은 애 쓰세요. 대신 지금처럼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은 당연히 제가 하고 싶겠죠. 얘는 좀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하시면 중심이 마일 콤마 1, 반지름이 3, 여기가 현 절반, 여기가 거리 D. 그럼 이제 거리 D부터 구하시면 되는데 거리 D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요 직선을 알아야지 거리 공식을 쓸 거고, 아까는 직선을 줬던 거고 지금은 직선을 안 준 거고, 그럼 이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의 정체가 얘야. 앞에서 배웠던 공통연의 방정식이죠. 공통연의 방정식. 진우,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네? 어떻게 구해요? 한 글자로 되세요. 한 글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한 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빼면 되죠. 빼면 되죠. 빼면. 어제 배웠던 공통연의 방정식, 얘랑 얘랑 원래 한쪽에다가 K배 다는 건데 공통연이 되려면 이제 직선이니까 하나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니 네 글자. 빼! 자, 그래서 빼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줍시다. 자, 여기서 뺍시다. 뭐예요?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인가요? 3으로 나눠주시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그래서 해놨으면은 요 d는 루트 2는 4 5고 절대값 마이라고 1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5인 것 같아요. 루트 5네요. 그죠? 얘 루트 5. 그럼 여기 2분의 1 현 절반은 루트 3, 4분 9 5 4 2 4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거 틀리시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현의 길이 틀리시는 거. 이 정도는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드리고, 어쨌든 저쨌든 뭐 잘 맞추시는 거 맞추시는 거 같은데 나는 이제 그림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물음에 대한 답이 좀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문제풀이를 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계속 하시면 계속 하는 얘기지만 문제는 실력이 늘죠.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늘죠. 어느 정도까지는 상위권으로 못 가요. 문제만 풀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공부 뭐하고 있어요? 다 문제만 풀고 있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다 그만 하잖아요. 남이 안 하는 공부를 하셔야죠. 자, A가 7,7이고요.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 그럴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요. 뭐 전문 용어로 뭐예요?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냥. 그죠? 그림 그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원이 있어요. 중심이 1,2예요. 반지름이 있는데 접점이 P예요. 요 밖에 A점이 있어요. 7,7이에요. 평면좌표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 풀 때 보면은 그거를 뭐 굳이 고칠 필요는 없지만, 굳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마다 좌표 평면을 매번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번 좌평면을 그리다 보면은 그림이 오래 걸려. 그죠? 왜냐면 십자가를 그리는 순간 1,2는 정확하게 여기쯤에 찍혀야 돼. 그죠? 7,7은 정확하게 저기쯤에 찍혀야 되고. 근데 십자가를 안 그리면 그냥 막 그려도 되잖아, 어쨌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차피 길이 아니야. 그럼 길이라는 건 어쨌든 좌표 평면상에서 얘가 어떻게 놓이든지 간에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릴 것 뿐이고요. 자, 어쨌든 요 길이를 구할, 이제 선분, 이제 접선, 요 길이를 구하려는 겁니다. 요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제 보조선이 계속 얘기하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죠. 직각이 뭐예요? 뭐 기울기 마이너스 1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직각 삼각형이 보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파란 애인데 내가 지금 아는 게 반지름 3 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 사이에 거리 공식하면 나오잖아. 그죠? 알죠? 피타 돌리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는 단순 계산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내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우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몰라도 그냥 위에 점 한 점 받은 다음에 거리 때리면 되거든. 대부분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구하고. 자, 지금 알려드리는 이 접선의 길이 공식도 굳이 안 외워도 지금처럼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어쨌든 복잡해지면은 이거 하나 구하는 과정 자체가 길어지면 문제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껴요. 평행한 두직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알아두라고 하는 거거든. 상위권 목표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럼 이 과정을 일반화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원이 있어요. 이 중심이 A, B예요. 반지름이 R이에요. 밖의 점에 있어요. A라고 합시다. X1, Y1이에요. AP 접선의 길이 L이라고 할게요. 얘를 구하래요. 그럼 똑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L은 자 피타 돌릴 거죠. 루트 빗변 제곱 빼기 높이 제곱하면 되잖아. 근데 빗변의 제곱이 뭐냐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맞죠? 그럼 점점 거리 공식을 해보니까 뭐 나와? x1-a의 제곱 플러스 y1-b의 제곱이 나오죠. 요까지가 빗변 제곱. 빼기 뭐 해야 돼요? 높이 제곱이니까 뭐 하면 돼요? r 제곱하면 돼요? 그럼 요게 지금 그냥 문자로 돌린 거잖아. 근데 이렇게 돌리고 나니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잘 보니까 뭐요? 원방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원, 세팅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에다가 y-b의 제곱은 r제곱 아니야. 그죠? 원방에다가 밖의 점 대입한 거죠. 여기 있는 애가 지금. 물론 능형꼴로 바꿔놓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원에서 이제 요 접선의 길이 관계의 식을 어떻게 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원이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얘를 갖다가 좌변을 f x, y는 0의 도형이라고 이렇게 그냥 명칭을 바꿀게요. 좌변을 xy에 대한 식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를 갖다가 fx, y라고 나타냈다고 그냥 치환했다고 하나 모양으로. 자, 그때 이 원에서부터 밖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길이를 갖다가 구해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루트 하시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저 밖에 있는 점을 갖다가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써드리기는 수식으로 써줬지만은 쓸 때 내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잘 안 읽어줬어요. 그죠? 결국에 접선의 길이는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밖의 점을 갖다가 대입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이거는 이제 상위권 애들한테나 외우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단순 암기할 건 아니야. 그죠? 단순 암기할 것 같았으면 그냥 공식만 써주고 외우라고 하면 돼. 차라리. 그럼 그 시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알면은 복잡한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가 있겠다. 다음번에 봐봐요. 되게 쉬운 것도 있는데 되게 어렵게 푸는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됐고요. 질문 있습니까? 접선의 길이. 우리 이소주 아까 뭐 어제 생각하다가 이제 졸린가 보네? 아, 바빠서 내가 지금 다이소를 못 가고 있는데 다이소 가기만 해봐. 물총사올 거거든. 작년에 쓰는 게 고장 나가지고 버렸어.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물총 있거든. 손바닥만 한 거. 좋은 애들 쏴야지. 그러니까 좋은 애들 주변에 앉지 마세요. 같이 피해 봅니다. 먼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좋은 애들 가까이. 고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애들은 착해서 이렇게 쏜다 그래도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한 살만 더 먹어도 옆에 애들 보세요. 2학년 애들 어제도 봐요. 물총 쏜다니까 지도 산다고. 자기 더 큰 거 산다고. 초딩이야. 어? 써봐. 씨. 어? 그런 애들 있어.
자, 예제 13번입니다. 요거 이제 뭐 대표 유형이죠. 자, 정리 좀 해보면 원 위의 점에서 거리예요. 원 위의 점에서 떨어진 거리에 대한 건데 뭐 가장 대표 주제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움직입니다. 점이 돌아다녀요. 그때 그 거리를 쟀을 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는 언제냐 이겁니다. 뭐 우선 그림 그려보시면 지금보다는 이만큼 오면 가깝겠죠. 짧아졌죠. 짧아졌지. 어디쯤 오면 짧아졌다가 다시 가면 분명히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거기 포인트를 찾는 게 관건이고 거기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뭘 기억해라? 보조선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선. 뭐예요? 그 중심이랑 A. 그렇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이라고 기억을 해라 항상. 결과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상에서 어떤 보조선이 필요하냐.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리고 중심에서 A까지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돌리고 여기가 제일 먼데 반지름 더하면 최대,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반지름 빼면은 최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림 그려서 공부하세요. 계속하지만 그림 그래야지 안 까먹죠. 자,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원이 있고 직선이죠. 직선에서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입니다. 역시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죠. 원의 중심에서 얘가 지금 여기 있으면 거리 이 정도고요. 여기 있으면 점점 거리가 짧아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다시 거리가 늘어나요. 그죠? 이렇게 거리를 재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가깝고 어디가 제일 뭐냐 이거를 찾는 보조선이 역시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중심을 지나는 수선이 되겠죠. 어쨌든 중심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역시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는 거리 공식 D를 쓰시고 여기가 제일 먼데 반지름 더하시고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반지름 빼시면 되겠다. 그럼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그죠? 가장 기본 유형이 최대 최소를 재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유형이 단순히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게 단순 문제고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게 요 위의 점에 거리 P가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최대 최소의 범위가 잡힐 거 아니야. 저 거리를 L이라고 하면은 L의 범위가 최대 최소가 잡힐 텐데 그때 이 거리가 뭐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냐. 요런 게 또 이제 대표 유형. 그럼 요런 거를 재실 때 이제 요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당연히 1차적으로 먼저 범위를 구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범위 내에서 자연수 값을 찾으라는 건데 그 자연수에 해당하는 P의 개수예요. P의 개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 두 가지 상황 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가 최소값이 예를 들어서 뭐 4고 최대값이 뭐 7이 나왔다. 그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럼 점 P의 개수 자연수가 되는 건 몇 개냐? 했을 때 두 가지 상황 다 똑같죠. 자연수 값은 우선은 4, 5, 6, 7까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양 끝에 있는 4나 7은 점 P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씩밖에 없죠. 한 개. 여기가 최소 최대 아니야.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5나 6 같은 애는 어쨌든 이 오른쪽 그림이었다면은 얘가 4라면은 5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6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대칭성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두 개씩 생기겠죠. 개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하게 되면 양 끝에서는 하나 두 개 있고 가운데 두 개씩 두 번 더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따져져야 되거든. 개수 물어보는 것까지가 대표 유형. 주의하시는데 그 특징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대 최소의 경계는
포인트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점이. 근데 그 나머지 점들은 대칭으로 2개씩 존재한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 제일 대표 유형이 이렇게 2가지고요. 조금씩 응용되는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아예 모르면 못 푸시는 문제가 원이 있고, 위에 점 돌아다니는 애 P 있고, 밖에 A랑 B라는 2점이 있고, 살짝 응용된 게 이런 겁니다.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 최소. 요거 물어보는 거.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ABP의 넓이의 최대 최소는 AB 고정돼 있고, P는 지금 돌아다니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고, P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 넓이의 최대 최소는 높이의 최대 최소를 보시면 되겠고, 높이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는 이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다른 건 이제 모르면 못 푼다는 건 요거죠. PA 제곱하고 못 푼다기보다는 뭐 PA 제곱하고 PB 제곱하고 요거의 최대 최소, 요거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해야 돼요? PA 제곱 PB 제곱의 최대 최소.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한 10명 가까이 있는데 한 명도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니네뿐만이 아니고 이제 좁게 본 거긴 한데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야. 배워도 아무도 못 떠올린다니까. 일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제곱의 합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뭐야? 못 들었어. 아니 이랬는데 어떻게 들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들어? 아닐 거. 제곱의 합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방학 때 저기 공수처 선생님 한 번이라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소지 뭐야? 무게중심. 놀고 있네. 자 무게중심이랑 제곱이랑 뭔 상관이요? 차라리 평균이라고 하든가 좌표 평균이라고 하든가. 에이. 봐.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그죠? 이거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물론 이거 안 쓰고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긴 한데 대수적으로 너무 풀어. 혜민이 뭐예요? 몰라? 여기도 초성 힌트? 아, 나 이씨. 땡땡 정리인데. 자. 수성이 아니죠. 중선정리죠, 중선정리. 수선정리 뭡니까? 야, 수선정리 어디서 배웠어요? 수선정리가 뭐 수선정리가? 그 수선정리 안 안 했어요? 했는데. 야, 중선정리. 야, 제곱의 합이 나오면은 중선정리가 떠올라야죠. 응? 중선정리 알아요? 아니요. 봐, 내가 중선정리 가르치면서 내가 분명히 중선정리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 해! 1도 안 나죠? 중선정리 대봐. 몰라. 내중에 대봐요. 중선정리 뭐예요? 중선정리 대보라. 중선정리 뭐예요? 소연이 중선정리 대보세요. 중선정리 뭐예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그 내린 거 네. 제곱 더하기 중선 그 중점의 그 AB의 절반 네. 제곱 더한 거에 곱하기 2. 네. 소연이 이거 복습했어요? 중선정리 복습한 적 있어요? 배웠을 때 그러니까 복습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분명히 중선정리를 가르쳤을 때 여러분은 중선정리를 그때 그 상황에서 암기하게끔 시켰었어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소주 알아 중선정리? 스튜어트밖에 안 돼. 스튜어트를 외웠다고 중선 저거 더 웃긴 소리죠. 아니 중선정리를 일반화한 게 스튜어트인데 스튜어트를 아는데 중선정리를 모른대. 이거 바보예요 이거는. 이 스튜어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 그것만 외워도 되긴 하지만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빼놓은 게 있는데 이게 훨씬 심플한데 스튜어트는 뭔데 대박. M 제곱 더하기 N 뭐 제곱 N
생겨. 아니 맞는데. 아무튼 중선 정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 그려서 외우라 그랬죠. 예? 그림 그려서. 중선 정리는 말 그대로 중선에 대한 정리. 중선이 뭐야?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선이 이름이 중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선 정리는 중선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애의 제곱의 합은 중선 제곱 요 반땡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에? 오히려 봐. 니네보다도 그러면 니네보다도 성취도 낮은 애들이 더 이걸 잘 외울 수 있어. 걔네들은 수업하면 이거 한 10번 시키거든. 10번씩. 에? 뭐라고? 불쌍하다고요? 나중에 틀리고 펑펑 울어봐야. 그래서 그림 그려서 외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중선 정리는 외우는 게 1차예요. 우선은 중선 정리 자체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문제 쓸 거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왜 불만 있어? 자, 아니 스튜어트 해 하라고 그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자, 오 물병을 던지네. 자, 그래서 중선 정리를 외우는 게 1차고 그 다음에는 중선 정리를 언제 써먹을 수 있냐를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곱의 합이 나오면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제곱 합이 나오면. 여기 그리고 아까 뭐 기하한다는 사람 있어요. 기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기하 안 하는 사람보다. 기하가면 또 나오거든. 빨리 바꿔.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죠. 중선 정리 세팅해 보면 중선 정리는 제곱의 합이 나오면 중선 정리 A, B의 중점을 잡고 중선을 그으면 중선 정리에 의해서 예제곱하고 예제곱의 합은 2배의 중선 제곱하고 반땡 제곱 요거의 합과 같다 이겁니다. 요거의 합과. 그래서 지금 요거의 최대 최소인데 누가 일정해요? 요게 일정하죠? 요 값이 일정하죠? 요 값이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저놈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건 누구? 얘가 결정하겠네요. 얘가 PM이 결정을 하겠네요. PM 요게. 그래서 이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일로 가는 거죠. 이거 밖에점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로 바뀐다고 이 문제는. 아까 삼각형 ABC 넓이, ABP 넓이 문제는 결국에는 뭘로 바뀌는 거고 얘는 결국엔 일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얘기는 절로 가야죠. 마무리는. 됐습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선생님 스튜어트 외웠어요? 저요? 스튜어트. 아니요. 그럼 우리 반에 스튜어트 외우는 사람이 없는 거네? 그죠? 그럼 이름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세요. 왜 어설프게 외워서 스튜어이씨. 다시 해봐. 뭐라고? 뭐요? 스튜어트. 스튜어트예요. 아니 시작 다시 해보라고. 아니 이렇게 따라 있으면 얘 제곱 얘 아니 기호로 줄게. 기호로. 오케이. 아이 기호가 없어서 그랬구나. 기호가. 놀고 있네 진짜. 자 해봐. N 틀렸어. 미안. 자. NA 제곱 더하기 MB 제곱은 M 플러스 N의 P 제곱 플러스 MN. 맞아요. 맞긴 한데. 자, 근데 아까 전에는 M 제곱이라고 그랬어. 네가 아까 시작할 때. 아까 전에는 기호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쩌라고. 네가 기호를 잡아서 하니까. 아니 기호가 있든 없든 간에 M 제곱은 아니지 어쨌든 시작이. 곱하기 제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M 제곱을 하니까 그냥 틀렸다고 한 거지 아까는. 녹음한 거 잘 들어봐. 그치야. 분명히 제곱으로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여기 나중에 뭐 대수 수업하시면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은 대수에 가서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시면 스튜어트를 갖다가 알아두면 좋기는 해요. 알아두면. 그래서 알아두면 좋으니까 주로 상위권 애들한테는 알아두라고 하긴 하거든.
근데 거기 가서 알아두시려면 고1 때부터 우선 자꾸 구조적으로 익히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약간 독특한 케이스야. 무슨 말이냐면은 중선 정리를 모르고 스튜어트를 안 했는데, 나는 알기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 봤어. 저기 처음 봤고, 왜냐면 중선 정리를 외운 다음에 그 중선 정리가 일반화된 게 스튜어트다 보니까 요 구조가 제곱제곱의 합은 2배의 예제곱 더한 거다 이거에서, 여기가 이제 중점이 아니고 길이가 중점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요거 곱하기 예제곱, 요거 곱하기 예제곱, 요게 이제 좌변의 일반화가 되고, 우변에서가 이 2배의 정체가 예 더하기 예, 그 다음에 요거가 예제곱, 그 다음에 예에 곱한 거, 뭐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스튜어트도 알아두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나중에. 아무튼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문제 놔둘게요. 잡소리 많이 했으니까. 해줘요 삼각형. 에? 넓이 최대쳐서 됐어요. 다음. 오늘 앞에서 얘기를 딴소리 많이 했네. 자, 다음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마지막 내용인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 앞에서 이제 접선이 어떤 상황인지는 배웠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거를 배우는 건데,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도 폭넓은 개념에서는 직선입니다. 얘도 어쨌든 직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직방을 하려면은 결국엔 직방은 뭘 알아야 된다?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어쨌든 접방도 직방이니까 매 상황에서 기울기랑 점을 체크를 해가지고 알아내시면 돼요. 문제의 준 게 뭐고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범위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유형은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방이 있고요. 위의 점, 위의 점이 주어진 접방.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 세 번째는 밖의 점이 주어진 접방이 있습니다. 이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요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라고 한 게, 구해야 되는 게 접방이니까 우리는 기울기랑 점을 갖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는 정보를 써보면은 만약에 위의 점이 주어져 있다.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하면은 뭘 준 거냐? 아는 게 요 점을 준 겁니다. x1, y1을 준 거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기울기를 갖다가 m이라고 주고 접방을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를 준 거죠. 밖의 점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자, 밖의 점 x1, y1이 있어요. 그럼 밖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접방을 구하세요. 기울기와 점 중에서 뭘 준 거야? 점을 준 거죠. 그럼 이렇게 적어보시면 결과적으로 위의 점하고 밖의 점은 어쨌든 저쨌든 점을 준 거고, 기울기는 기울기를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접방을 구하실 거면 나머지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대표 유형에서는, 자, 위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기울기를 모르거든요. 그럼 이 모르는 기울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직접 구하시면 돼요. 직접 구하면 된다고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역시나 도형의 방정식 그림입니다. 원이 있어. 여기 위에 점이 있어요. 요놈의 지금 기울기가 궁금한 거거든요. 요놈의 기울기가.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원에 접점을 줬잖아. 접점, 보조선.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은 수직.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중심과 위의 점 사이의 기울기와 내가 구하고 싶은 적방의 기울기가 수직 관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중심에서 위의 점 사이의 기울기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는 데를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얘죠. 지금 정리해드리는 건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표 유형 쪽이라 대표 유형 이거 듣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위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위의 점 점을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중심하고 위의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걔랑 곱해서 마일 되는 거 찾으면 걔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은 어떻게 구할 거냐? 점을 모르거든요. 점을 몰라요. 얘는 점을 갖다가 모르니까 모르는 점을 갖다가 얘는 잡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문자로 잡는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문제 푸실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미지수를 잡던가 그러잖아요. 얘도 점으로 잡으면 되는데 뭐 점을 갖다가 a, b로 잡아도 불가한 건 아니지만 그럼 미정계수가 두 개나 잡히니까 그냥 점을 갖다가 0, b 절편을 잡아버리시면 되겠죠. 절편을. 그럼 얘를 잡는 순간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기울기가 아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 y는 mx 더하기 b라고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m은 아는 거예요. b만 모르는 거죠. 그죠? 얘만 모르는 겁니다. 얘만.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접선 아니야. 접선이 나오면은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b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여기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는 등식을 세우면은 이게 나오죠. 네, 나오겠습니다. 됐고, 자 마지막 밖에점입니다. 자 밖에점이 주어져 있을 때 역시나 이제 첫 번째 위의 점과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몰라요. 근데 아까 전에는 위의 점은 기울기를 구해버렸거든요, 직접.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냐? 아까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위의 점을 아니까 중심하고의 기울기 계산이 돼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밑에 상황에서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중심하고 뭐 접점을 모르니까 기울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얘는 그냥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시면. 그럼 얘도 요거를 잡는 순간 접방은 어떻게 되냐? y는 m의 x-x1 y1 직방으로 바뀌죠. 여기서 x1하고 y1은 내가 아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m밖에 없어요. m. 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문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역시나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도 이제 어쨌든 접선입니다. 그럼 접선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로 푸시면은 m이 나오겠죠. 땡땡땡 m. 위에 거는 땡땡땡 b가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보시면 제일 어려운 거는 밖에점이 제일 어려운 거냐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거는 계산이 나오는 건 밖에점이 좀 더 계산이 있고요. 별거 없어요. 대표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헤매는 거 없을 거고. 자, 뭐 이제 특이사항, 특이점만 좀 보시면 우선은 하나씩 보면, 자 위의 점이 주어진 접방에서 여기 교재보기 공식 하나 좀 외우시면 좋겠고, 자 접선의 개수를 좀 잠깐 조사를 해보시면 접선의 개수,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 접선 하나밖에 못 그려요. 당연히. 그죠?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이면은 기울기 m짜리라 그러면 원에다가 짝짝 그리면 무조건 2개 잡혀요. 그리고 밖에점이 주어진 것도 아까 봤다시피 점 찍고 접선 그리면 무조건 2개 잡혀요. 얘만 접선이 하나고 얘네들은 다 2개 잡힌다고요. 그죠? 개수에 대한 측면 알아두시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대수적으로 제일 마지막 요 밖에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1에 1에 해가지고 기울기를 잡고 접방을 세우고 중심까지 거리 관계를 반지름과 같다로 해서 m을 구해요. m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위에서 보셨으면 아까 여기 b 2개 나와야 돼요. b 2개 나와야 돼요. m 몇 개 나와야 돼요? 얘도 2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가 2개가 안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1개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m 값이.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접방은 2개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수적으로 계산했더니 m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왜 하나밖에 안 나온다?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정신 차리세요. 졸고 있지 말고. 안 들었는데. 뭐요? 그게 정신 안 차려. 이 소식 뭐야? 세로선.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없는 애. 그래서 안 나왔던 거죠. 대수적으로. 기울기가 없는 애 누구? 그래요. 세로선. x는 그러면 x는 k꼴 아닙니까? 여기서는 x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쑥 가서 보면 x는 x1이라고 써야 되겠죠. 저기서의 접선이니까. 그죠? 이게 생각보다 주의할 점이긴 한데 심지어 이거 교과서에서도 예제로 줘. 이 문제. 원에서 밖에 점 주고 접방 구하는 건데 하나는 세로선 나오는 문제가 있어. 교과서에도. 다시 얘기하지만은 기울기 계산을 하면은 2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때는 나머지 하나가 기울기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선생님 위에 것도 하나만 나올 때가 있냐? 절대 죽었다 깨도 없죠. 계산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는 2개가 나오는 이유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2개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절대값 플러스 2개거든. 거리 공식에서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풀마로 2개거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내용 천천히 집에 가서 한번 또 모르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잘 체크해 보시고 이제 책에 보시면 교재 순서는 얘네 이제 기울기가 먼저 주어진 접방이 나왔는데 공식 뭐 외울 사람 외우시고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공식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기울기가 주어진 애네요. 점을 모르네요. 그럼 점을 갖다가 아까 0,b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접방이 y는 mx 플러스 b가 되고 일반형으로 바꿔 주시면 요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b를 구하시려면 중심까지의 거리 공식을 돌려서 절대값 대입하니까 b가 반지름과 같다. 넘어가니까 여기로 가고 그래서 b 값이 뭐가 나와? 풀마 이게 나와서 저게 나온 거거든. 외워지면 외우시는 거고 뭐 안 외워지면 굳이 뭐 그냥 대부분 많이 외워지긴 해요. 문제 좀 푸시면. 언제예요? 언제? 기본형에서 기본형. 기하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다 해오셔야 됩니다. 기하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차피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나아요. R제곱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나은데 아무튼 기하는 저거 다 해요. 저거 말고도 앞에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뭐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 그런 애들의 접방 공식을 다 외워야 됩니다. 기하는 포물선에서 2개, 타원에서 하나, 쌍곡선에서 2개 이렇게 다 외워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위의 점일 때 포물선에서 2개, 타원에서 하나, 쌍곡선에서 하나 또 외워야 됩니다. 아무튼 자 기하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냥 기하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한테는 아니면 대부분 애들도 대수하고 기하하고 똑같이 공부시키면 당연히 기하가 성적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대수하고 기하하고 똑같이 공부 안 하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얘기했나요? 한 10 공부할 거면은 1학기 때 10 공부할 거면은 한 대수 8, 기하 2 정말 극단적으로 9, 1 이렇게도 갑니다. 그렇게 해도 얼추 등급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이제 둘 다 1, 1에서도 최상위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비중을 더 좀 가져가긴 해야 되겠지만 됐고요. 자,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접방을 갖다가 구하라는 건데 뭘 몰라요? 기울기를 몰라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위의 점이에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거든요. 구하라고. 자, 중심이 0,0. 여기가 지금 x1, y1. 그럼 얘랑 수직 관계. 그럼 얘 기울기 뭐야? x1분의 y1이야. 그럼 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y1분의 x1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접방 돌리시면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하시고 x 마이너스 x1 하시고 더하기 y1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쳐다만 보세요. 자,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y는 한번 할까요? 양변에다가 y1 좀 곱해보시면 y는 약분됐죠?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y1 곱했죠? y1 제곱 그죠? 자, 분배해서 건너가요. 그러면은 x1x는 넘어가서 플러스 x1 x1로 잡히겠죠? 왜 분배하시면 x1 제곱 나오죠? y1 제곱 남았죠? 근데 x1 제곱하고 y1 제곱 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원 위의 점이에요. 이건 뭐 원이든 직선이든 어떤 도형이든 위의 점이 나오면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니까 x1, y1 대입하시면 제곱하면 뭐야? r제곱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야. 그죠? 쟤는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얘는 필수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니네 말고 니네 밑에 애들도 다 외웁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고등학교 이후에 필요해요. 2, 3학년 때 가서도 원이 나왔을 때 위의 점 접방 공식인데 역시나 언제만 돼? 기본형만 돼요. 기본형만 된다기보다는 기본형이 아닌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 공식이 안 될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여기서 한번 요거를 간단히 물어봐야 되는 게, 자, 위의 점까지 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위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기울기를 모르는데 이걸 안 구하고 아까 밖의 점이 주어진 것처럼 기울기를 잡아서 풀면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얘도 얘처럼 그냥 기울기를 m 잡고 직방 세우시고 거기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직접 구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직접 구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거 잡아서 푸시면 별로 안 좋다고. 주로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이 위의 점이 나와도 기울기 잡아서 요 거리 공식을 이렇게 풀려고 하거든. 세 개를 갖다 외우는 게 좀 어려워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요. 됐고. 박계정.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까 해줬어? 아까 해줬어. 요거 옛날 용어. 아까 이제 원의 위치 관계 배웠는데요. 원과 원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고 붙어 있어도 상관없는데, 요렇게 녹색이나 녹색이야 이게 아무튼 요런 색 요런 게 접선은 접선인데 두 원에 동시에 접하면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요. 당연한 얘기죠. 그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요 파란색이야 뭐야 아무튼 이 색깔처럼 이렇게 원이 한 편에 같은 쪽에 있으면 외접선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근데 어차피 이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예 사라졌어요.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불렀다. 대신 공통 접선이 외접선이냐 내접선이냐 이런 명칭은 안 나올 건데, 대신 밑에 있는 그림에서 요 어디 갔어? 여기에서 요 보조선 작업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중3 때 아마 나왔을 겁니다. 중3 때 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더 쉽죠 여러분. 잘. 근데 이제 잘 머리에 남는 게 없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접하는 요 길이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중심이 있어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은 수직이다. 보조선. 요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얘라고요. 얘.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 아이디어가 이렇게 쭉 평행이동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어요. 그럼 당연히 길이 같죠? 빨간의 길이. 얘랑 길이 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점점거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 보니까 뭐예요? 반지름 차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는 알아둡시다. 중학교 때 혹시나 안 했어도 내접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또 안 해보겠죠. 내접선 같은 경우도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점을 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접선이란 말은 됐고, 아무튼 요 길이를 구하려는 건데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도 이제 보조선으로 역시나 중요한 거는 중심에서 접점 수직인데, 얘는 그나마 조금 아이디어가 아까 거보다 좀 독특하다면 저 빨간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평행이동해서 여기나 저기에다가 붙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붙여놓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땡땡이 같다고 하시면은 내가 관찰해야 되는 직각삼각형이 얘. 그래서 얘랑 얘 사이는 중심거리, 점점거리 하시면 되겠고, 얘랑 얘는 뭐 하시면 되겠어요? 반지름 합하시면 되겠죠. 그죠? 결과를 외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시간도 없고 이러면 그냥 집에서 하세요. 맞아. 하시고. 넘어가서 이런 거 외우라고. 이런 거 외운 거 쓰시고, 요거는 뭐 미리 외우셔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학기 들어가서 살긴 할 거니까. 2번 같이 위의 점이 지금 얘가 기본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점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만 해보시면 중심이 0,2고요. 그럼 지금 위의 점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여기에서의 접선이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 기울기 따시면은 변화량 분수네. 2분의 마3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얘 기울기는 3분의 2죠. 그래서 이거 따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기본 유형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인데, 요 공식인데, 요거 이제 기본형이 아닐 때 위에 좀 접방 공식인데, 뭐 지금보다는 뒤에 가서 평행이동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문제 내야지. 자, 빨리 볼게요. 1,7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방을 모두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밖의점에서의 접방 문제고요. 그럼 어쨌든 기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점을 1,7을 알고 기울기를 몰라요. 뭐 구할 거냐 잡을 거냐인데, 밖의점이니까 잡아요. y는 m에 x-1 플러스 7이고, 표준형 일반형으로 가시면 mx-y m 더하기 7은 0이야. 자, 여기에서 중심 0,0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거리는 루트 제곱제곱의 앞에서 m제곱 플러스 1이고 0,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7이고, 얘가 반지름 루트 5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다 잘 풀겠죠? 그죠? 얘 넘어가서 곱하시고 양변 제곱.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제곱할 때는, 이런 거 제곱하실 때 굳이 이렇게 두냐? 그냥 m-7에 제곱하는 게 낫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그 촬영 확인 잘해, 시간. 됐어. 자, 16-4번. 문제는 읽지 말고, 밖에 점이 있는데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수직이래요. 이 조건이죠. 밖에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수직이다. 그림 그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또 그림 안 그려보신 분들은 잘 못 그리는데, 밖에 점에서 수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밖의 점인 거예요. 수직. 이런 세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 이거 대표 유형이죠.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수직이다. 접점, 접점. 또 계속 얘기하는 보조선.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 근데 얘는 이 와중에 얘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 근데 사각형 내가 360도니까 수직이야. 직각인데 이웃한 변이 같아.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정사각형이가 R 이렇게 R짜리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뭐 구하라는 게 반지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밖의 점이 3,4, 중심이 마이너스 3,2.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점점 거리 구하시면은 루트 2R이죠. 여기서 이제 R값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는, 다음 주가 아니죠. 금요일 날 오실 때까지.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연습 문제 처음 하시는 분들 있고, 연습 문제 우선은 스텝 1까지만 하시는데, 어차피 나는 미리 한번 돌렸던 분들은 스텝 2도 미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